부산의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3주가 됐습니다. 부산에선 확진 환자가 2명 새롭게 늘어 총 94명이 됐고, 반면 지금까지 35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이만희 기자입니다. 부산의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3주. 새로 2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지만 환자 7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퇴원 환자 숫자는 35명. 지금까지 부산의 코로나19 완치율은 37%입니다. 환자 3명 중 1명이 완치된 겁니다. 부산의료원에 48명, 부산대병원에 13명, 부산백병원에 4명, 해운대백병원에 1명, 고신대병원에 1명, 동아대병원에 1명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대부분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3명은 병세가 위중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더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거든요. 에크모라는 체외순환까지 하시는 분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부산시는 유럽 여행 도중 이탈리아에서 감염된 것으로 발표한 부산 91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 스페인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최초 조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또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된 19,000명의 부산 지역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선 이 중 신천지 교인을 가려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하지만 이들 가운데 현재 확진 환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부산 마이스 업계도 고사 위기입니다. 전시 컨벤션 행사들의 취소와 연기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국내 첫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 컨벤션 분야 제도 예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예고 없이 닥친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업계 순위 상위권을 다투는 전시 컨벤션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올 상반기 진행하는 행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참여 인원 500명 규모의 전문가 컨퍼런스도 주최 측이 최근 취소를 통보하면서 준비 중이었던 상반기 국내 행사 모두 취소 또는 연기된 겁니다.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는 관련 업체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업계 특성상 그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행사가 없다고 하지만 차후에 하반기에 준비된 행사를 준비를 하려면 나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회사 유지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한 달 모든 행사가 취소된 유례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백스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소 또는 연기된 행사만 150여 건에 이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6월로 연기된 것을 시작으로 2만 6천 명 참석 규모의 드론쇼, 5만 명 규모의 화랑 아트페어 등 대규모 행사가 줄줄이 6월 이후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겁니다. 4월 이후 행사까지도 취소 연기 줄줄이 그래 됨으로써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출도 급감하고 이 간접 연관되는 비용들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경영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부산 관광 컨벤션 포럼이 업계 관계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고 80% 이상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관련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 초 국내 첫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던 부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양산 대신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가 부산 진구갑과 북강서구에 대해 공관위의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 부산 민주당은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 김두관, 미래통합당 홍준표 이 두 거물 정치인이 맞붙는 빅매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 후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검토했으나 이 역시 상대방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기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음을. 이에 따라 양산시 을 지역구는 나동현 전 양산시장과 박인, 이장권 전 경남도의원 간의 경선 승자가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대결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통합당 공관위 결정에 반발한 공천 잡음은 전략공천지인 부산 진구갑과 북강서 을로도 이어졌습니다.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이 지역에 공천된 서병수, 김원성 후보에 대한 재심의를 공관위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 후보가 정해진 부산 민주당은 원팀을 강조하며 한 발 앞서 부산 총선 체제를 본격화했습니다. 부산 북강설에 출마를 하게 되었음을 시민들께 고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와 함께 장도를 비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부산 민주당은 경선 일정을 끝내 18개 지역구 후보를 모두 확정했고 미래통합당의 최종 후보는 늦어도 19일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지역 아동센터가 휴관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아동센터 208곳은 부산의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21일 이후 일제히 문을 닫았는데요. 부산 지역 아동센터에는 5천 명이 다니는 걸로 알려졌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 남겨진 아이들도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아동센터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180명 정도로 보호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차라리 집에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금정구에서 마스크에 스티커를 붙이려고 관변단체 동원 시도까지 했다는 기사가 사회면에 실려 있습니다. 금정구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61만 장을 나눠줄 계획이었는데 이 마스크에는 금정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시라도 빨리 마스크를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행정에 배포만 늦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은 애초 관변단체까지 동원해 스티커 붙이기 작업을 시도하려 했지만 마스크 확보가 되지 않아 철회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코로나19로 부산과 울산 근로자 5만 명이 휴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에서 지난달 4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휴업과 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300여 곳에 달했는데요. 이들 사업장 고용 인원은 부산 9,000명, 울산 4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 휴직자가 6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9.8% 증가한 걸로 나타나 지역별 고용 쇼크가 본격화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가 취업 준비생까지 덮쳤다는 기사인데요. 지난달 채용에 2만 8천 명이 몰린 부산교통공사 공채 필기시험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과 공단의 시험 일정도 잇따라 연기됐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역시 면접시험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일자리 구하기가 막막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완연한 봄 기온이 감돌기까지 날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볼에 닿는 공기가 어제보다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부산은 8도를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4월 초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주말 내내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고요.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초에는 어제보다 덜합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들도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7도, 울산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말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춥겠습니다. 그래도 화요일부터 금세 기온이 올라서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겠고 한층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의 휴업이 계속되면서 가정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학생들의 피로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못하게 되면서 각 가정마다 어린 학생들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 남학생 2명이 있는 이 집은 요즘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못 가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생활이 2주가 지나면서 학생들의 인내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니까 빨리 개학하고 학교 가서 축구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담임 선생님들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반 학생들을 전화와 온라인으로 관리하느라 하루 100여 통의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평상시에 학교를 오면 이렇게 좀 빨리 집에 가고 싶거나 뭐 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정되거나 부르던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보면 확실히 집에 있는 게 깝깝한 것 같아요. 초중고의 휴업 사태가 2주째에 접어들면서 교사도 학생도 모두 지쳐갑니다. 부산교육청은 학습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신체 활동, 그리고 놀이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 등을 병행하여서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무조건 집안에만 있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사상 초유의 이 사태를 냉정하게 설명하고 이번 기회를 개인 위생과 자기 주도형 학습을 익히는 계기로 삼으라고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현실적인 교육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최근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휴업기간 재연장설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업 분야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은 물론 제철을 맞은 특산물까지 소비가 크게 줄거나 판로가 막혀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 작업이 한창인 취나물 재배단지. 올해 수확량이 예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판매 물량이 급감하면서 출하 가격도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팔리면은 이것을 갖다가 어쩌고 처단할 그 방법은 없죠. 속은 상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인력으로 못 오고 어쩌겠습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개학이 연기돼 학교로 출하되는 물량이 전무한 데다 외식을 꺼리는 분위기에 식당에서 찾는 양도 크게 줄면서 시금치와 상추 등 다른 농산물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게는 절반 넘게 하락했습니다. 잎채소의 경우 보관할 수 있는 기간마저 짧아 농가나 판매처나 애를 태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조차도 또 소비자들이 찾지를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이제 공판장으로 많이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근데 공판장도 마찬가지로 소비 둔화 때문에 이맘때쯤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던 고로쇠 수액 역시 올해는 재고 물량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단체 모임이 취소되면서 주요 소비처인 식당들도 주문 물량을 크게 줄인 상황. 판매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부 농가들은 예년보다 보름 일찍 수액 채취를 중단했습니다. 채취를 이제 못하지. 뭐 갖다 놔봐야 뭐 찾는 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길거리 같으면 지금 물이 없어서 못 팔지 지금. 농특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소비 심리까지 바짝 얼어붙어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한 날 약국을 찾아 난동을 부린 50대 A씨가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시 1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실패한 뒤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3만 원을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으로 바빠진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지원된 부산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오히려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 부산시 5급 공무원이 약국에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지원 나온 뒤 오히려 약사에게 반말과 고성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부산시는 시 공무원의 갑질 논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약사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대기하던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약국 앞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로 80대 A씨와 7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해운대구 제송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줄을 서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소속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소속 버스기사 A씨에게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해오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가 듣는 가운데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은 모욕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10여 차례 지각을 한 A씨에 대해 근무 태만을 지적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별 휴가를 받은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선수 3명이 휴가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댄 스트레일리와 에드리안 샘슨, 딕슨 마차도 등 3명의 선수들이 팀이 부여한 10여일의 특별 휴가를 반납하고 전지 훈련을 마치는 오는 17일 부산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은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한 구단의 배려는 감사하지만 팀과 하나가 돼 시즌을 계속 준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애쓰는 대구 지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소외계층을 위해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우선 의료진 등에게는 방호복과 고글 등 7천만 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대저토마토 등 부산 특산물로 구성된 간편식 3천만 원어치를 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또 임직원이 헌혈해서 모은 헌혈 증서 200여 장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등 총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 2월 부산역 열차 승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부산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승객은 39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6만여 명에 비해 113만 명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호 승객이 30% 정도 줄어 열차 종류 중 감소폭이 가장 컸고 KTX 승객도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줄었으며 열차 소독 작업을 수시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장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장군은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실업, 사업 실패 등을 겪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관내 마스크 공장에는 5곳의 읍면 자생단체 회원 등 자원봉사자와 간부 공무원 등을 투입해 인력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완연한 봄 기온이 감돌기까지 날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볼에 닿는 공기가 어제보다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부산은 8도를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4월 초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주말 내내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고요.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어제보다 덜합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들도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7도, 울산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말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춥겠습니다. 그래도 화요일부터 금세 기온이 올라서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겠고 한층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